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해커스에서 면접을 전담하고 있는 PT윤이라는 강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강사의 이름을 들어보실 기회는 아마 없죠. 저를 만나려면 이제 예,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피셋까지 보시고 이제 오셔야지 이제 볼 수 있어서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 뭐 대중적으로 뭐 이름이 알려질 일은 없겠고요. 그래도 면접을 지금 한 8년 차가 되네요, 벌써. 또 지역인재 강의를 정식으로 시작한 지는 4년 차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는 항상 매해 고까지 인사학 신청 기준으로 맨 처음 보는 이제 공개 채용 면접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좀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게 되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역인재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서류들 뭐 교수님 만나고 뭐 학과장님 뭐 때로는 총장님도 뵙기도 하고 또 학교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선발 절차를 또 따로 거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녹화 지금 라이브 하는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이제 필세 시험을 보셨고 각종 입력 사이트에 좀 점수를 넣어 보면서 본인이 대략 뭐 이 정도 점수권이겠다, 좀 안정권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또 녹화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오늘과 내일이고요. 오미크론이 20몇 명을 찍어가면서 정점을 치닫고 있어서 아마 이제 방역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어제부터는 이런 일이 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고가직 공무원들 뭐 3천, 5천 명 군인 포함해서 예,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는 그러니까 지난해 국가직 7급 합격생들이 주로 신규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 부처에서 할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는데 지난해 국가직 7급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뭐 어디로 가냐 숙소는 어떻게 하냐 뭐 잘 때는 있냐 업무는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들 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두 달 정도 뒤에 면접을 보시고 나서 물론 이제 지역 인재는 원래 임용이 조금 늦게들 좀 여유 있게 좀 하는 축이긴 하던데 요즘 시국이 하도 그래서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만간에 곧 이제 나란일의 최전선으로 이제 곧 가시게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면접이라는 게. 이제 아까 단톡방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오셨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발자국 한 9.5분 능선까지는 오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만 이제 미끄덩만 하지 않으시고 파이팅 하시면 앞으로 이제 정년 60세 요즘은 하도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뭐 가장 좋은 직업처럼 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뭐 좋은 결과로 뭐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보람과 긍지와 또 나란 일을 한다는 여러 개의 봉사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평생 업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뭐 필세 끝나고 만사 귀찮으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면접인데 면접 무슨 몇십만 원 들여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제가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조금 좀 텐션을 잃지 마시고 조금 긴장은 하되 조금 더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나란 일을 평생 하시게 되니까 그또 나란 일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정도 좀 성의 표시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고 또 내가 곧 모시게 될 우리 이제 과장님, 국장님 뭐 그런 분들하고 좀 상견회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면접을 좀 이해하시면 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역인재분들은 약간 군대 모드라서 약간 좀 예, 클론, 뭐 로버트, 군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연상이 되는데요. 조금 자유롭게 좀 여러분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좀 화이팅해서 좀 밝고 좀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모습 그리고 안정감 있는 모습 그리고 나란 일에 관련돼서 그래도 조금 제가 뭐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뽑혀온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나란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의미를 좀 갖고 평생 직업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 정도로 면접 시험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마지막 9.5분 능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목적하신 바 이루시는 일에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말이 제가 면접 준비하는 방법론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지난하게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 특강은 제가 늘 필기 시험을 보면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엔간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엔간하면 일주일 뒤에 해당 시험의 면접에 뭘 물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종 합격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지 등등등을 좀 뭐 늘 오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드립니다. 이 강의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강사가 뭐 하는 강의니까 당연히 뭐 손님 좀 더 끌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뭐 그거는 주는 아니고 종이고요. 이 강의는 원래는 이제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정규 강의의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에 좀 가까운 강의이기도 해서 뭐 따로 뭐 내수강생이 얼마나 많이 붙었다는 둥 뭐 이런 좀 광고 세그멘트 빨리 하시면 마감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지 않고요. 일단 면접 팩트에 좀 충실하게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고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상한 정보나 좀 낚시성 호객 뭐 이런 정보에 조금 휘둘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야죠. 뭐 강사가 뭐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이 정도 성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 인재는 제가 뭐 여러 강의를 하는데 역대급으로 늘 최저를 기록합니다. 최저를 기록해서 작년 3분의 1 정도 들으셨네요. 또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3년 전에는 한 30명 하다가요.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뭐 어디는 뭐 90% 들었다 이런 학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리고 뭐 취업률은 그런데요. 제가 평균 대비 2%포인트가 적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 시험이죠. 그 이제 국가직 7급인데 지역인적 7급이나 국가직 7급은 면접에서는 그 차이가 없이 동일을 합니다. 7급 면접은 따라서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이 정도 듣고요. 전체 인원 대비 뭐 이 정도 들었으니까 뭐 압도적이죠. 이 학원에서 좋아하는 말 압도적 1위 뭐 이런 말 많이들 쓰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늘. 예. 그렇게 됐고요. 또 취업률은 이 정도가 됐습니다. 뭐 전 통계를 늘 그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마사지가 들어간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평균 대비 그 전체 대기 아마 플러스 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합치면 뭐 똔똔이네요.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뭘 들으면 내가 붙는다 이런 거는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필셋 공부하셨을 때 뭐 무슨 학원에서 들으면 다 만점 받을 것처럼 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 깨우치셨잖아요. 모든 시험은 자기가 공부하는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덜하게 또 기왕이면 좀 보람 있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제가 데이터도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요. 늘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뭐 이 정도라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강의 특징은 제가 강의 시작하면 처음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필기 전에 들으시는 분 한 3분의 1, 필기 끝나자마자 오시는 분들 조금 더 한 절반 이상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수강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놀고 있지는 않았을 테고 어딘가를 방황하다가 오셨겠죠.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뭐 되게 많으셨다는 말 이따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 역할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지 스트레스를 좀 덜 주게 뭐 그러는 게 가장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심기 경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 사례가 말씀드릴 사례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기 이제 7급 합격생 중에 뭐 제가 3년 전에 했던 분은 면접 일주일 남기기 전에 그때부터 준비하신 분도 계셨고요. 무사하게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기술직 분이셨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공공에서는 뭐 자기 전공과 관련된 뭐 사회적 기업 비슷한 데서 공공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뭐 이거 하는 일까지 하다가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남았던 일주일밖에 안 남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지금 면접 일주일 남기고 또 대박이다 이분. 그래서 뭐 얘기를 듣고는 강의 들으실 필요 없고 이제 기출만 좀 보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시는 성의, 그리고 또 준비하셨던 것들,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드려서 뭐 이상 없이 다 붙으셨습니다. 아, 또 반대로 제가 아는 그 극단적인 사례는 저 포함해서 두 개를 마지막까지 들으시다가 결론은 안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2달 반 내내 힘들게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신림동에 방 잡아놓고 2달 동안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매일 스터디 하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료와 강의 개수가 여러분들 합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잘 하시는데 조금 불안하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낯선 길, 예. 예컨대 뭐 7급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나 일단 공채로 보시는 분들은 뭐 행정학이나 뭐 등등등, 또 수험 기간을 보통 7급을 한 1년 반 정도 보통 잡는데, 필기만 필수했던 물론 이제 봅니다만, 그러다 보면 뭐 공무원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완충돼서 공무원 생활들을 좀 느끼시는 게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적인자분들은 공부만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 되게 공무원이라는 게 되게 낯설죠. 일단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답변 하나하나를 가지고 뭔가 불안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버트 같은 답변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원형 약간 붕어빵 답변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해 가지고 약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남성분들 계실 터인데, 군대 이등병 모드 있죠. 왜?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을 예, 거금을 주고 배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역인적 7급만 이제 그런 그 예전 분위기가 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국가직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또 나란히 대한 약간의 이해만 아시면 되고요. 그런 범주 내에서는 자유도가 꽤 높습니다. 면접이라는 것. 따라서 무슨 정답 있는 거로 이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늘 예, 경고해 드리는 것들도 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역할은 숟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뭐 붙은 건 여러분 덕이지 뭐 제 강의 듣고 붙었다라는 거 말은 좀 어폐가 좀 있죠. 이거 논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선후관계는 좀 다른 말이죠. 내 강의를 들어서 붙었다라는 말은 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떨어졌다 이래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 단순하게 선후관계일 수도 있어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느슨한 상관관계, 좀 덜 고생했다, 그죠, 안정적으로 했다, 뭐 보람 있게 준비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숟가락 하나 얻는 사람이다 정도의 역할로 저를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사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PT를 들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건가? 뭐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다만 뭐 뭘 들으면 뭐 99%가 붙는다 이런 것들은 잘 들어보시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바로 일단 오늘 타임은 전적인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면접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알아보고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규 강의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식으로나마 좀 간단하게 리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고요. 마지막 타임에 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조언 겸 가이드 겸 약간의 강의 홍보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한 40분씩은 생각을 잡고 있는데요. 늘 이렇게 조금씩 좀 오버가 좀 되더라고요. 자,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면접 시험 팩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바로 제가 늘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지금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닥쳐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매사. 자, 때는 바야흐로 5월 13, 14일입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오미크론도 이제 잦아들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는 때가 아닌가 싶겠고요. 아마 이때는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슬슬 금방이죠. 자, 이제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재개발원일 수도 있는데 뭐 요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튼 약간 과천으로 가시게 되고요. 자,
가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천 정부청사역입니다. 3호선이고요. 예, 사당에서 뭐 한 대여섯 정거장 정도 됩니다. 예, 여기 뭐 정부 옛날 청사가 있는 데이고요. 자, 여기 뭐 몇 개 부처가 아직 남아 있죠. 법무부 그다음에 뭐 방사청 이런 데가 좀 남아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내리셔서 요 입구로 나오셔서 요 뒤에가 관악산인데 관악산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관악산 뒤쪽에 이 건물 뒤쪽 편 산자락에 온팡 들어가 있는 명당 자리에 있는 게 인재개발원과 고시센터입니다. 나오시면 예, 여기 계단입니다. 이게 6번 출구인데요. 지난해 국가직 7급 때 12월 초에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통로로 나오긴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예,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죠? 사진을 보면 이 출구로 나오셔서 예, 나오시고 하면 바로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직진을 해서 쭉 가셔가지고 우회전 싹 하시면 삼거리에서 한 150m 좀 걸으셔서 우회전을 하시면 여기에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세워져 있고요. 예, 가시면 이렇게 안내문도 들어 있고요. 예, 버스를 태웁니다. 가시면 이제 방역 조치 뭐 하고요. 발열 제고, 소독제 뿌려주고 타라고 합니다. 국가적 7급 상황 사진이기는 한데요. 예, 이렇게 추운 날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를 타면 예, 바로 셔틀버스는 한 15분마다 한 대씩 오게 되니까요. 셔틀버스가 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타셔가지고 그냥 위로 산길로 그냥 쭉 올라가면 진짜로 한 5분, 10분 사이 정도부터 안 걸려요. 가까운 거리긴 한데 산으로 쭉 올라가는. 근데 이제 여기가 정문인데 정문 타고 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 내려줍니다. 이게 여기 뭐 요 건물 아니면 요 건물에서만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인재개발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예전에 고시센터에서도 많이 봐도 고시센터는 요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요쪽에 있는 건물이 고시센터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거기나 나오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는 여기서 봤습니다. 차를 가져오시면 요 입구 안을 못 들어가요. 이게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셔틀 타고 차를 아까 셔틀버스 타는 데서 내리셔서 예,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끝나면 바로 또 셔틀을 타고 내려와서 아까 그 과천 예, 정부청사역 예, 출구 앞에 딱 내려줍니다. 타고 오고 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내리시게 됩니다. 자, 이게 내리시면 이제 보람관 앞, 늘세롬관이라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앞에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아마 입구에서 뭐 방역 조치 간단하게 체킹하고 아마 예,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뭐 바리바리 싸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 국가직 7급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들어가시면 제 1층 같은데 이렇게 큰 대강당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기장입니다. 이게 보면 옆으로 조가 이렇게 있죠. 예, 제가 몇 조 몇 번인지는 당일날 아침만 오전 면접 오전조 오후조가 좀 다른데요. 한 1시간 전 소집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예, 고시센터에 올리게 되고 문자라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자기 조 번호에 앉으면 됩니다. 조라는 건 아마 지역인재는 오전조 3명, 오후조도 3명인데 간혹 4명인 조도 있어요. 그래서 1, 2, 3거 뭐 내가 몇 조, 오전조면은 뭐 10조 1번이다 그러면 10조에 속해 있는 데서 첫 번째로 본다는 얘기고요. 3번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 1, 2, 3번이 경쟁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오후조에서도 같은 조 1, 2, 3번이 있겠죠. 예, 그래서 오전, 오후조를 원래 합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기는 한데 뭐 오전조 가평가하고 뭐 오후조 가평가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은 조에 있는 세 명이 예, 경쟁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당 조에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는 면접위원들이 구슬 뽑기를 해가지고 방 배정을 또 랜덤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는 같은 면접위원에게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을 보고 나면 바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비교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따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기장 풍경입니다. 가시면 자기 책상에 마스크도 갖다 주기도 해요. 예, 또 명패도 이렇게 갖다 놔져 있으니까 이렇게 명패 채용하시고 예, 마스크는 뭐 여분으로도 갖고 계실 테니까 이렇습니다. 요게 뭘까요? 예, 위에서 본 수셨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시니까 아마 대학교 대형 강의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또 세웠다가 이렇게 펴는 거 있죠? 되게 손바닥만 하죠? 이게 되게 좁습니다. 이게 A4지가 하면 이 정도쯤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문제지 뭐 특히 이제 개인 발표 이런 거 하면 이제 종이가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펼치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옹색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약간 좀 좁은 구조입니다. 안정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도 한번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접합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뭐 출석 체크하고요. 핸드폰 수거하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쭉 20분 정도 합니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마스크 꼭 끼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 면접과 관련돼서 이제 블라인드, 뭐 학교 이런 거 밝히면 안 된다. 뭐 부모님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성적 커트라인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몇 가지 주의 사항들 알려줍니다. 또 하나 잊지 마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발표를 문을 작성하고 그걸 들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다가 가피를 하거나 작성 시간 끝난 다음에 뭔가 덧대 혼자만 알아보려고 덧대거나 그러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라고 명기적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일부 학원에서 그렇게 좀 발표용으로 하라고 메모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되게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 보러 가시면 진행 요원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뭔가 그렇지 해야 되면 조용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이 왜 사라졌지?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이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역인자는 아니고 국가적 7급 사례이기는 한데 따라서 진행요원의 룰들은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시라는 말 다시 한번 대기 중에 자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메모장 꺼내놓고 보시다가 걸리시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는 하지 않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면접 과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별 면접 과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경험 상황 과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문제지와 작성 용지를 나눠주고요. 공이 20분 동안 앉아가지고 한꺼번에 쓰게 됩니다. 한꺼번에 쓰게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교재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주고요. 1번, 2번, 1번에서는 이러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과로 한 문제. 다음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네가 어떡할래? 라는 류의 상황형. 이거 보통 경험형이라고 하고 이건 상황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20분 동안 동일하게 주고요. 동일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건 재작년 거기는 합니다만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를 들자면 과제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한과 완성도 모두를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1. 당시 상황을 쓰고 2.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는 거죠.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죠? 뭐가 뭐 급하게 뭔가를 해쳐야 되는 상황.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뭐 상황 대응력이나 창의력이나 뭐 적극성이나 뭐 임기응변 뭐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얘기겠죠. 이런 경험 하나를 쓰라고 하는 게 통상 경험형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재작년 거기는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본인은 땡땡 부처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이라는 건 담당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 기초단체는 해당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 중에 있고 B 지자체는 이미 공청회를 열거서 시민평가를 통과해서 정부로부터 이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정부가 실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도시재생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정부 실사단을 막고 그 실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규정상으로는 그죠? 이 실사는 7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민이 반대니까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렇게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실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재량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이 잘 모를까봐 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요. 요 밑에다가 꼽혀놓고 중요한 용어를 설명도 해줘요.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상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부여하고 담당자로서 네가 어떡할래? 라는 얘기. 뭐 그 주민들을 다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실세 뭐 반대하면 못하고 그냥 예산 주죠.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마감 기한도 있어요. 7일 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보다 되게 이거는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상황형 중에 까다로운 게 왜냐하면 정부랑 직접 직거래하는 문제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치단체가 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뭐 여러 가지 좀 공부할 게 좀 많은 얘기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제는 여기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면 만만디기 때문에 일단 대략 이 정도 느낌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상황형 정도 개념만 좀 이해하시죠. 그리고 작성 용지라고 해서 이렇게 줍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줄. A4지 12줄에 두 캣에 1번 항목 작성칸, 2번 항목 작성칸 이렇게 주고요. 20분 동안 뭐 이런 쪽은 각각 10분이죠. 10분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아까 상황에 대해서 난 어떻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경험형은 과거 경험을 묻는 거고요. 2번은 미래 경험을 묻는 겁니다. 네가 담당자라면. 그러니까 나란 일에 대한 그 담당자 공무원으로서 역할, 자세, 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태도 이거는 1번은 과거 경험이니까 본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자세나 태도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직 면접은 일반 면접과는 다르게 공기업이나 사기업 면접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통의 과제를 주고 그래야지 균질한 질문을 주고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아버님은 잘 계시고 뭐 하시던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면접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신상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본인이 쓴 내용에 기초해서만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공평하게 한다는 뜻이죠. 사실 대한민국 시험 중에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같이.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20분 쓰고요. 20분 쓰면 뭐라고 이렇게 깨까같이 씁니다. 이거 실지 수험생들 연습했던 답지 사례 그냥 적어두는데 뭔가 열심히 썼겠죠. 쫙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쓴 거나 내용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보기 좋게 쓰면 더 좋겠고 뭐 내용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래도 윗분들에게 드리는 다큐멘트 문서잖아요. 내가 쓰는 메모장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형식과 구색과 요식을 좀 갖춰서 좀 성의 있게 쓰는 것도 훈련이 조금 돼야겠죠. 당연히 생각보다 이거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워드로 치지 손글씨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것도 좀 기왕이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구장창 연습을 하게 될 테고요. 자, 끝나면 이제 대기를 합니다. 다 끝나면 여러분 작성한 문제지와 여러분 작성한 용지들을 싹 다 걷어갑니다. 여러분 손에 없다는 얘기고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A4지 쓰게 될 텐데 면접위원들에게만 복사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는 문제도 없고 여러분 쓴 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나중에 자가 개별적으로 면접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질문을 20분 동안 받게 됩니다. 15분에서 20분. 따라서 내가 적어놓고 내가 뭘 작성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일종의 라이어 테스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치는 거를. 물론 모든 경험을 쓸 때 과장과 미화는 어느 정도 있죠. 약간의 MSG는 물론 치겠지만 없는 거를 좀 지어내거나 이랬을 경우에 질문하다 보면 쓴 내용과 다를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평가 이렇게 할 때 다 기본적으로 방법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을 떠났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대기 시간. 그래서 10분, 15분, 20분 정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가만히 대기하게 되시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문제와 작성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스크린샷을 머릿속에 찍어 두셔야겠죠. 특히 뭐 경험이야 그래도 좀 쓴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안 치시면 상관은 크게 없는데 특히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아까 몇 시간이라 며칠이라고요? 실사를 며칠 내에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문제의 디테일을 알아야지 예상되는 답변들을 예상되는 질문들을 시뮬레이션하고 대기 시간에 쓴 건 쓴 거지만 질문을 받으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얘를 잘 쓰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잘 쓰면 질문도 수준 높게 하겠죠. 잘 못 썼으면
좀 초보적인 질문도 물론 했겠지만 결국은 질문을 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좀 내용 있게도 좀 써야 되고 본인이 12줄을 더 완벽하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 말이야. 못 쓴 부분을.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규정이 없다는 얘기 아까 있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거 생각 안 썼다. 그럼 대기 시간에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뻔하디 뻔한 질문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쓰는 것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답변의 거리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결론은 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이야기를.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대기 시간에 있다가 이제 각조 1번 나오세요 하면 아까 전화가 있었죠. 각조 1번,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가방 다 싸들고 이동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다 들고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가방 다 캐리어 다 끌고 이동을 하는데 아마 옆에 좀 방이나 위층의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냐 그러면 개인 발표 작성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1인용 책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두 번째 면접 과목인 개인 발표문, 여러분 소위 PT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러 들어가시게 됩니다. 1번. 물론 이제 1번 간 다음에 2번, 3번은 그냥 대기입니다. 대기. 물론 대기 중에는 지역인재는 자료를 볼 수 없고 그냥 멍 때리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A4지를 접은 사이즈니까 A3G 용지죠. A3G 용지로 접혔으니까 반으로 접으면 A4가 되잖아요.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커버 페이지가 하나가 있고요. 한 장 넘기면 표지, 문제가지가 있는 표지, 그 다음에 제시 자료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펼쳐서 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30분을 줍니다. 작성 용지는 21줄짜리 작성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30분 동안에 어찌됐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요. 이 쓰신 내용을 가지고 발표라는 걸 하게 되고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작성한 내용, 그 발표한 내용,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시는 거니까 발표한 내용,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몇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할 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 근데 문제를 좀 보시면 이렇게 양식지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아무튼 주의사항이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저장의 문제라서 그냥 제가 갖고는 왔는데요. 맨 마지막에 여기 간단한 배경 설명 한 단락이 있고요. 소상공인 담당 주무관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나라 전체 사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임금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한계에다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든요. 이런 배경 설명 한 단락 주고요. 자, 본인은 담당 주무관으로서 만약 본인 담당 주무관이라면 자, 1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에이? 뭔 소리요? 내가 장관이요? 내가 보고 왜 이런 걸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다 줍니다. 자료도 너무 친절하게 주기 때문에 일단 요약 정리만 해도 3분의 1은 채우고도 남습니다. 요약 정리만 해도. 거의 그걸 기본값으로 놓고 치더라도 맨땅에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데랑 좀 다른 거죠. 제시자료가 체계적으로 주어집니다. 아까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제시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제시자료가 3장이 있는데 뒤에 첫 번째 페이지가 현황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네모 박스까지 쳐가지고 주어져요. 현황, 소상공인이 지금 현황이 어떠한가, 주요한 통계, 데이터, 법적 내용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로 주고요. 간단한 그냥 통계 그래프 정도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법적 정의가 한 단락이 앞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사자 수, 그죠? 전체 사업자 중 소상공인의 비율은 이 정도다. 여기 보시면 뭐 88%다. 그다음에 전체 소상공인 중에 종사자의 비중, 그죠? 예, 어떻게 돼 있는지라는 간단한 현황 통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비중은 되게 높지만 우리나라가 OECD보다 국제적 비중은 아주 이상하게 높다.
뭐 이런 통계와 다음에 생존율 금방 망한다 이런 통계율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국제 비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현황 데이터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정리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서 보통 뭐 3개 정도로 박스로 똑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줍니다. 첫 번째, 소비 트렌드 적응 못해서 신문기사 발췌문 같은 거 하나 주고요. 트렌드 적응 못한다. 요즘 다 온라인으로 사주는 거 오프라인에서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두 번째, 대기업 갑질에서도 밀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기사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사례 같은 걸 넣어주고요. 세 번째, 사회 안전망 부실, 이렇게 이제 망하면 도와줄 데가 없고 망하면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안전망 부실 얘기가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크게 세 덩어리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맨 마지막에 해외 사례, 보통 이제 대책 방안의 예시들을 이렇게 보통 3개나 4개 정도씩 줍니다. 대개 보시면 문제점과 대응을 시켜서 줘요. 여러분들에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맨 앞에 보셨으면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아까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응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할 수 있게 영국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힌트들을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대기업 같은 데서 작으니까 큰 기업들한테 휘둘리더라, 단가 경쟁에서 밀리더라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대책 방안, 여기 보면 해외에서 소상공인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줘요. 아까 마지막에 보시면 안전망 부실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똑같이 안전망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약간 고용보험 같은 거를 들게 해준 거라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 줘야 된다라는 방안들, 제언들, 뭐 칼럼 느낌 같은 걸로 힌트를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현황 정리하고 문제점 정리하고 대책 방안 정리하고 플러스해서, 물론 정리라는 게 요약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보고 상태로 정리하려면 이게 약간 노동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외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혹은 들었던 접했던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얹어서 체계적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요약한다는 건 되게 쉬운 말인데 힌트를 다 줘요. 아까 요약만 하는 것도 기본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요약하는 것 역시도 체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이걸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타이핑해서 막 수정하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큐에 적어야 돼요. 진짜로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2번 옮겨 적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을 균형 있게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다음 여기 제시자료에 내온 내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제가 우주 정복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우주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상공인이나 다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플러스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건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빼뜨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빼뜨리시면 왜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없냐 이런 질문 들어오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기존의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하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는 건데 이거는 정리도 힘들고 처음에 낯설고요. 두 번째, 시간이 더 촉박하고 그렇죠. 다음 이거 쓰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떤 질문을 받아야 돼요. 이거에 관련돼서 질문은 되게 좀 패턴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쓴 것 중에 그 다음에 뭐부터 우선해 하셔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런 거 지원하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어떡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대개의 경우 외국 사례들 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떠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떠한 점이 우려가 되느냐,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생각하고 윗분들이 본인이 온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몇 가지를 짚어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못 적은 거라도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꼭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하나 그냥 여러분께 저희 수강생들 그냥 연습 때 썼던 뭐 사례를 가지고 보였는데 뭐 열심히 쓰셨죠. 그죠? 이거 깨알같이 쓰는데도 한 15분 걸립니다. 보고 베끼는데도 한 10분은 넘게 걸려요. 써도. 본인이 구성해 가시면서 정리해 가면서 쓰려면 상당한 많은 집중도를 요하게 됩니다. 이거 채우는 게 처음엔 좀 일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 자, 쓰시게 되고요. 쓰시게 되면 30분 끝나면 손 딱 놓고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들고 갑니다. 이 본인이 작성한 것들은 물론 이제 중간에 복사를 해서 줄 깔을 거예요. 하나 들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읽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발표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좀 논의로 하고요.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간 건물에 2층, 3층 이렇게 기숙사 방이 기숙사인데요. 기숙사마다 방처럼 되어져 있고요. 누구 2층, 3층, 4층 이렇게 조별로 배분해서 따라가게 되고요. 그 복도 앞에서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면접 5분 전에 각 방 조마다 명패가 붙어 있는 방 앞에 의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라고 하고요. 앉아 있다가 호각소 해드리면 놓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손에 얘가 들려 있잖아요. 물론 문제지는 없습니다. 문제지는 놔두고요. 얘만 들고 오는 거예요. 보면서 좀 발표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죠. 발표는 여러분 기준으로 5분이기는 한데 원래는 7분에서 8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 시간이 좀 줄면서 발표는 5분 내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거 그냥 읽으시면 5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발표 자체는 그냥 읽으면 된다 정도의 느낌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뭐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때는 좀 연습이 좀 대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주 여기다가 발표한다고 조그맣게 연필로 메모 같은 거 하시면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 가시게 되고요. 이제 대기 중에 있다가 문 열고 놓고 호각 소리 나면 문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인사하시고 딱 보시면 면접인이 3명이 앉아 있을 겁니다. 되게 쫄리시겠죠? 다 마스크는 물론 당연히 늘 전 과정에서 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면접위원이 3분 앉아 있고요. 한 명은 4급 상당의 공무원, 한 분은 아마 퇴직 공무원이거나 뭐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 한 분은 외부라고 해서 교수님 아니면 민간 HRD라고 하죠. 민간 인사 쪽 하시는 분들, 뭐 각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분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여기도 투명 가림막, 여러분 앞에는 투명 가림막이 없어요. 이분들 앞에는 투명 가림막이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개인 발표문을 아마 복사를 해줄 거예요. 미리 사전에 복도에서 그 복사해주면 세부를 복사를 해주면 원본은 본인이 갖고 복사본을 이분들께 나눠주고요. 평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서 동일하게 같이 쓰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평가지죠. 평가지 이름 적어가지고 드리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게 있고요. 면접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질문지 리스트를 줍니다. 뭘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질문의 풀을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질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질문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균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평정표 외에 사전에 질문별로 간단한 메모, 답변의 내용을 메모하고 여러 가지를 면접으로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표를 주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나중에 비교 평가를 하는 별도의 평가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됐죠? 자, 어떤 질문이 왔는지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마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뭐 가끔 해주시는데요. 앉으시면 되게 드라이하게 오셨어요? 뭐 간단하게 안내하고요. 시우는 뭐 누구 맞냐 얼굴 확인하고 경호대 마스크 잠깐 벗어버려서 사진이랑 대조합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개인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신 종이를 보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읽으시면 5분은 나옵니다. 빨리 읽으시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이제 그동안의 면접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답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보는 거죠. 쭉 듣고 나면서 질문할 거리를. 그래서 이제 후속 질문을 이어서 한 서너 개 하게 됩니다. 후속 질문은 5분 정도니까 한 3, 4, 5개 정도의 질문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 발표를 끝나고 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뭐냐. 여러분 쓴 것 중에 대책 방안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면 되겠죠. 취지랑 배경을. 두 번째, 자 이게 꼭 개인적인 문제는 없겠냐, 이게 다 망한다고 다 도와줘도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선별하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죠?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결 방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은 좀 결은 좀 다르지만 또 요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에서도 다른 류의 질문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되게 이런 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원인, 중요도를 얘기하라는 질문. 이 질문과 요즘은 좀 겹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별의 문제, 정책을 다 집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선별 어떻게 고르냐의 질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분이 이제 컨설팅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장사가 그러면 야, 뭐 너가 상담 컨설팅만 해준다고 이게 살겠냐? 다른 방안은 없겠냐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거 후기 내용이 실제로 있으니까 한번 좀 답변 내용 보시면 좋겠고요. 요 정도 물어보면 5분 갑니다. 그냥 몇 마디씩 하면 각 질문당 답변은 1분. 1분이면 한 4문장, 5문장, 6문장. 중문 뭐 좀 조금 늘려 말하면 한 3문장, 4문장, 5문장 정도 말하면 1분 정도 나옵니다. 답변도 길게 뭐 연설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3문장, 5문장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단문 기준으로. 그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 너무 길게 하면 잘립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인이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한 답변 길게 하시는 건 절대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요것만 간단히 따박따박따박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자 그러면 아침에 적으셨던 경험 상황 과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1번 경험 과제부터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여러분 손에 없어요 이제. 그죠? 아침에 쓰고 다 내버렸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면접인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사전에 면접의 대기 중에 다 질문할 것들을 체킹을 해놓고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이죠. 아까 기한 완성도 질문이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조별과제 소극적인 동기와 취준생 선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참여해달라고 좀 도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안 해줘가지고 맡은 걸 안 해줘가지고 레포트 팀플 과제를 늦게 낼 뻔했어. 쫓겼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기한 내에 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썼더니 자 설명해봐라. 자 이건 왜 질문이야? 이거 라이어 테스트를 겸한다고 말했었죠. 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요약해보라는 질문입니다. 뭐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설명해봐라. 그럼 약간 그 작성 내용과 좀 다르면 뭔가 좀 조미료가 많이 탔네?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두 번째 질문. 자, 선배를 설득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니? 그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새내기일 때는 선배로부터 배울 게 있었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기한과 완성도 하나를 양자택일 해야 된다면 뭐 할래? 이유는 뭐니? 요게 이제 엔딩 질문. 이게 팩트 체크 질문, 디테일들을 체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엔딩, 결론 질문입니다. 그죠? 공직에서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 자, 이 정도에서 한 몇 분, 한 1분씩 뭐 좀 길게 설명하는 건 한 1분 좀 넘게 했을 것 같고요. 1분 하면 그냥 5분, 10분 그냥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짧은 편이기는 해요. 뭐 특별하게 물을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상황형 아까 보셨던 도시재생 관련된 질문인데 질문만 좀 볼게요. 본인 답지에 쓰신 거는 반발하는 이유를 좀 파악하고 반발하는 것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쓰셨습니다. 또 좀 흔하게 쓰신 내용이긴 한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인지 말해봐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지가 내 손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상황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거 하면 뭐가 제일 어렵겠니? 라는 질문. 아마 주민들 합의를 이루기가 되게 어렵겠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이해와 건물주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죠. 그죠? 도시재생하면 세입자들은 쫓겨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건물주들은 좋죠. 당연하게. 이런 이해공유가 첨예하게 다르고요. 또 지역 그 안에서도 골목 아니냐, 대로변에 있는 집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의견을 모으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겠죠, 아마도. 그다음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이 뭐니? 뭐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그럼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할래?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그죠? 재발 방지책, 제도 개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에 아까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해서 실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들을 다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주요한 답변 내용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자 여기 답변을 그래서 의견 수렴을 잘해야 된다라고만 했는데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그것만 걸 해결이 안 될 텐데 다른 방안은 없니? 라는 말은 뭐겠어요? 답변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핀트가 안 맞거나 제 질문을 했으니까 정신 좀 차리셔야겠죠. 그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삐를 못 맞췄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에서 몇 마디 하다 보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관부처에서 이것도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유관부처나 아까 지자체, 여기 보면 지자체일 텐데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어떡할래? 그죠? 담당자를 찾아가서 옥상으로 불러내서
주먹 다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럴 것도 없는 거고 뭐겠어요? 설득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겁을 줄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협조에 관련된 질문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처음 보시니까 와, 뭐 저런 거 뭐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되게 뻔하고 되게 루틴한 질문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국가직에서 이런 걸 물어보다니 그런 거 없습니다. 묻는 거 묻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달라도. 그러니까 질문은 뻔히 예측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한 90% 이상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들도 되게 상황마다 조금씩 결은 다르겠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큰 틀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하시려면 그 상황에 조금 더 맞는 사례나 케이스나 아니면 좋은 사례 관련된 뭐 이런 정보값들을 조금 더 알고 있거나 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시면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질문들에서 쫄 거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럼 루틴한 답들은 다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뭐 강의 듣고 수업 듣는 게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고 디폴트 값보다 조금 잘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조금씩 아이데이션을 좀 해야 되니까 조금 특히 이제 면접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분들 예컨대 인원보다는 좀 보통 이제 경쟁률이 지역 인자는 한 1.1에서 1.2배수 정도 되는데 전체 경쟁률 예컨대 정원보다는 필기 합격을 한 10%나 20%를 더 뽑기는 하는데 이게 전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도 단위로 다릅니다. 도 단위로 구분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해당 도에서 경쟁이인 거예요. 행정과 기술을 따로 그 안에서 다시. 그래서 어떤 지역은 초과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필기를 12명 붙었으면 거기에서 행정직 땡땡도의 정원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땡땡도의 정원은 뭐 필기를 붙었더니 12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도에서 2명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섞어놓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역 인자는 지역별 할당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어떤 데는 실제로 그런 데도 있는데 3명 정원인데 원래가 3명이었는데 필기 합격한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무조건 붙느냐? 엔간하면 붙기는 하지만 꼭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체는 총량을 맞추긴 맞추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희비가 좀 되게 엇갈려요. 아까 말씀드린 초과 지역인데 본인이 필사 점수가 내가 10등, 11등, 12등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데이션을 조금 더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기본 이상, 중간 이상 값 정도만 안정감 있게 가더라도 큰 의뢰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나라를 구해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25분 지났습니다. 이거 끝나면 뭐 하느냐? 간단한 시간이 남으면 근데 30분으로 주는 바람에 40분에서 많이 남지는 않긴 하는데 남으면 한두 질문, 세 질문 정도로 시간을 채우는 용도 겸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개별 질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뭐 많이 묻는 게 희망 업무를 많이 물어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럼 뭘 잘할 수 있네 이런 걸 묻고요. 본인이 이제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복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해서 보건복지부 쪽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쪽 관련된 전문성은 없니? 뭐 전문성이 학생분들이 뭐 있겠어요. 하다못해 대학교 때 뭐 노인복지학 강의라도 들었습니다. 그죠? 뭐 이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관련 내용 많이 찾아봤어 공부했습니다. 이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당연히 물어봤겠죠. 다음에 또 시간이 또 남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형 질문. 악성 민원인 만나면 어떡할래? 라는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난동 피우면 어떡할래? 그럼 뭐겠어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주먹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진짜 다시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이것도 되게 답정너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팀워크. 혼자 안 되면 선배, 윗분들께 도움을 구하고 또 전례를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는 답정너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패턴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패턴화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요거에 연관된 질문 같은데 복지 질문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질문지 없는 질문일 거예요.
아까 상황형의 지자체가 잘 반대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마침 복지 얘기를 했으니 면접원이 애드립으로 한번 질문한 것 같아요. 두 개를 결합시켜서 복지 정책도 지자체가 잘 안 해주려고 하면 어쩔래? 이런 얘기입니다. 레벨이 되게 높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레벨이 이렇게 높은 질문이 들어온다는 말은 앞에 면접 내용이 꽤 괜찮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답변이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뭘 합니까? 이런 질문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죠?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좀 말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다.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좀 뭔가 핀을 못 맞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만나고 보고요. 다음 이런 질문이 오면 앞에 분들 꽤 그래도 수준 있게 답변을 했다. 나중에 후기를 보시다 보면 이런 분별력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건 나중에 좀 아시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끊어서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아마 체감 시간은 30분인데 실질은 30분인데 체감 시간은 한 5분, 10분 그러니까 순삭 되실 겁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흐르는 30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아마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보셨으니까 뭔가 정신없군. 야, 저런 거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차라리 피셋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이게 또 쓰는 것도 쓰는 거고 이제 예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게 복합적인 시험입니다. 7급은. 그래서 좀 준비가 좀 있죠. 끝나고 나면 되게 이런 얘기합니다. 시원섭섭하다. 해고하니까 되게 허무하다. 준비 이따만하게 했는데 이만큼 얘기하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하세요. 되게 보시면 폭망했다. 전혀 엉뚱한 거 물어보더라.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만 물어봐서 당황해서 말아먹었다, 망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국가직 면접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90%, 95%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물어볼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질문과 상황형도 다르고 경험형도 다르고 물론 개인 발표도 문제는 늘 같은 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승전 질문은 수렴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문제가 뭐가 나오든 뭐 물어보겠구나라는 부분이 명쾌하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인 준비를 하기.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맞게 준비하시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되게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국가직 7급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역인자는 면접 준비가 필기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반 정도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참고로 뭐 필기를 기준으로 해도 뭐 이번엔 좀 짧긴 하던데 그래도 한 5주 뭐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원래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3주였습니다. 저는 그게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 준비하기에. 참고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원래 국가직 7급은 여러분과 다르게 한 과목을 더 봅니다. 집단 토론이라는 거를. 그것까지 포함돼서 3주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주 동안인데 충분히 다 아주 잘하시고 나오십니다. 그 정도가 되게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면접 기간이 너무 길어요. 2배 이상 되거든요. 2배 되면 면접을 2배 더 잘 봐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거물은 나중에 제가 후기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게 이제 후기보단 국가직 7급 면접 후기 퀄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 기간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즉 준비 기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접 시험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엄한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엄한 걸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 질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 이해하셨죠? 예컨대 수능 영어 보는데 토익 영어를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같은 영어 아닌가요? 어떻게 같은 영어입니까? 다른 영어지. 이해하셨죠? 같은 거를 보더라도 맞춤해서 보여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게 면접 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게 평장표입니다. 여러분 채점지죠. 일종의 평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침에 가시면 여기다 작성해서 면접에 직접 줘야 됩니다. 부정 방지 차원에서 5개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게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여기다가 상중하 그래서 뭐 우수보통 미흡을 이걸로 합니다. 뭐 이거까지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이걸 약간 요식으로 좀 쓰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별개로 이게 좀 평가 단위가 좀 모호하잖아요. 따라서 실제 지문에 맞게 인사심사 따로 별도의 면접단에 체크할 수 있는 평가지를 따로 줍니다. 그걸 놓고 나중에 해당되는 항목들로 배분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평이라고 하죠. 면접 오전조 3명, 오후조 3명, 4명 끝나면 오전조 끝나면서 합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 뭐 우수부터 미흡을 대략적으로 미흡까지는 아니지만 미흡 뭐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거든요. 누가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되면 그게 미흡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미흡해서 미흡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상대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분별을 해 놓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조편성입니다. 아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가 이렇게 있고요. 오전조 3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자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3명 혹은 4명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땡땡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갔다 인원이 만약에 10명인데 12명 이렇게 13명 이렇게 뽑혔다 그러면 그 조는 아마 대개의 경우는 같은 조에 몰아놓습니다. 같은 조로. 근데 이 안에서 몇 명을 떨어뜨리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갖고 가장 면접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낮게 나오는 분들을 떨어뜨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는 본인의 체감도와는 다르게 무조건 무난하게 본 것 같은데 나만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섞어가지고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뭐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 떨어지는 분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간혹 한 명씩 떨어지거나 이런 구조로 되게 이렇게 맞춰놓기 때문에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필색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면접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 내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게도 너무나. 정원을 무조건 칼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인자는 국가적 7급은 정원보다 한 5%, 10%더 뽑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으면. 하지만 지역인재는 뭐 여러분 특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특혜를 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국가적 7급은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진짜 엉덩이 붙이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없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숫자를 칼같이 맞춥니다. 정원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에 맞게 딱딱. 물론 160명 뽑는다 그러놓고 150명 뽑는 일도 없어요. 무조건 160명 딱 맞춥니다. 이 말은 곧 조언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못 봤어만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도 단위로 모집 구분이 나눠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죠? 예컨대 어떤데 이론적으로는 좀 과표집된 데서 중간 정도 하셨는데 그냥 정원보다는 정원에 맞게 뽑힌 데서는 문제없이 붙으셨을 분이 이쪽 초과의 정원이 된 도에서 보다 보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미치는 구조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 알지 상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런 구조 때문에 지역인재 부분들이 스터디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보이지 않는 경쟁심들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내가 붙으면 내가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같은 학교끼리는 스터디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일부 학원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피해가지고 스터디를 짜준다라는 것들을 유인책으로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시는 분이 뭐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통계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느낀 감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이 뭐 어떻거나 저떻거나 뭐 그렇게 경쟁의식 같은 거 과도하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한테 보는 시험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 이상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을 보고 나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최종 결과는 86%입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지난해 경우에는 86%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86% 확률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전체적인 집합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160명 모집 인원 대비 181명이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당연히 86%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 값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 단위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도 단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나와서 정원만큼 뽑힌 데 도별로 할당된 만큼 뽑힌 도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준비하셔도 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넘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하죠. 물론 정원 내라고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했지 마시고요.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집합적인 통계일 뿐, 내 기준으로 보면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 미치는 구조죠. 이게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드라도 많고 또 뭐 예컨대 뭐 무슨 학원비는 오지게 비싸고 그죠? 뭐 이것저것 시키는 거 많고 뭐 무슨 평가한답시고 맨날 줄 세우고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막 쪼는 구조로 자꾸 면접 준비를 하는 구조가 좀 자연스럽게 생기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합적인 최종 면접의 결과 퍼포먼스를 보면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셨던 상대적으로 국가적 7급보다는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뭐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말 나온 김에 이건 뭐 처음 공개해 드리는데요.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제 수강생 기준으로 거의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싶어서 그 데이터를 좀 일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전체는 아니라서 전체 제 수강생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 정도죠. 제 수강생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누구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적 평가를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 8명이 불합격자인데요.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4명이 커트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집 넘어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4명 중에 3방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뒤에 면접 한 3주, 2주 뭐 한 달 남기고 이제 어디 다니시다가 헤매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제 강의를 늦게 들어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학원을 옮기는 건 되게 여러 가지로 그 기회비용이 큽니다. 특히 나중에 되면 아니다 싶어서 옮기시면 그죠? 새롭게 뭔가 저도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간에 오시게 되면 그걸 빨리 따라가기도 해서 되게 이중으로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제가 면접 한 2주나 3주 정도 나오면 수강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학원에다 말해 놓고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해요. 제가 통화를 하고 상황을 듣고 엔간하시면 그냥 그쪽 그냥 들으시고 뭐 이것만 좀 스터디원을 통해서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만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3명은 점수로 보면 안정권이에요. 저도 좀 이상해서 꼭 저도 매년 보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점수가 안정권이고 면접도 무난하게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 저도 매년 한 명 아니면 2명씩은 꼭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면접을 못 받는 후기를 보거나 전원으로 듣는 거라 본인한테 필터링이 된 정보를 듣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제가 면접장에서 못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꼭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접 모든 시험이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중간에 좀 쎄했다. 왜? 경험형을 해서 제가 뭐 이걸 적었는데 면접별이 정말 못 믿는 눈치더라. 자기는 진짜로 적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되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한 분은요. 한 명은 글쎄 제가 봐도 무난하고 후기를 봐도 무난하고 본인도 특별한 게 뭐가 없었다는데 일단 안 됐어요. 안 됐고요. 한 명은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도통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3명의 안정권이 안 되신 분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을 좀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최합자 중에 커트라인 분들이 5명이 확인이 제가 된 것만 5분 정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본인 점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제가 커트라인 같기도 하고 일베에서 바뀐 것도 같아요. 다 추정에 근거해서 좀 모든 점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러니까 좀 커트라인에 붙는 분도 계시고 안정권이 더 떨어지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후기 보시면 아실 텐데 3곳의 강의를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그다음에 또 가끔 또 타학원이나 이렇게 병행하시다가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뭐 스트레스도 많고 맨날 평가해서 줄 세워서 맨날 꼴등 받으니까 막 울면서 선생님 그냥 내려가서 그냥 집에서 할까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작년에도 한 2분 있었습니다. 매년 2-3분 계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답은 내려가시라고 집에서 집밥 먹으면서 하라고 왜 이렇게 고생한 게 면접 잘 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귀향한 분들 치고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후기를 보시면 누군지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 적어 두시고 가셨으니까. 다음에 이건 뭐냐, 눈물. 그러니까 저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교수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매일 그냥 모의 면접 보고 평가해서 점수 매기 갖고 줄 세워서 게시하고, 그래서 누구는 맨날 1등 하는데 나는 맨날 꼴등이라서 자존감 떨어지고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꼭 매년 한두 분씩 계시고요. 그래서 재작년 얘기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면접을 봤더니 되게 잘했다고, 이런 걸 모르고 잘하셨다고 이랬더니, 이러고 뭐 이러면 좋다라고 이제 모의 면접을 제가 공개적으로 하니까요.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간다고 오는데 화장실 앞에서 혼자 울고 있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고, 옆에서 동료들이 앉아가지고 막 울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스텝이 저한테 혹시 강의 때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울고 있어서 학생이. 왜? 그리고 내가 나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제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서러워서,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이제까지 잘한다는 얘기를 진짜 처음 면접 준비 2달 만에 처음 선생님한테 들어본다고. 저한테 오신 지 한 2주 만인데요. 처음으로 들어봐서 그동안 너무 서러워서 운다고. 그 제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뭐 잘하는 걸 잘했다고 했지 내가 무슨,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 즉슨 그것이 어떻게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지, 근데 상황형이든 개인 발표든 답지 10장 이상 쓰기 전까지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아라. 공부가 돼야지 뭔가 답할 게 있지, 공부도 안 돼놓고 무조건 모의 면접부터 보고 답변 못하면 못한다고 긋고 그거 자존감 떨어지면 뭐 준비가 되겠냐. 제가 늘 드리는 말, 답지 10개 쓸 때까지는 닥치고 공부하는 거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는 거 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7일 준비남, 아까 면접 일주일 남기고 연락 오셔갖고 선생님 이제라도 강의를 좀 들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셨다. 문제 없이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간 지역인재분들은 뭔가 하여간 불안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냥 대놓고 공개한 김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인데요. 제가 필압 전후, 필압 전부터 전후까지 54 수강생 중에 전후, 그러니까 필기 전,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필기 발표할 때까지 2주나 3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 직후까지 포함해서 들은 분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이후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제 강의만 들은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중간 이후 분들은 딴 데서 듣다가 털고 오시는 경우죠. 그냥 막판에 저것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병행한 분, 제가 확인한 건 이 정도입니다. 한두 분 정도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되게요. 특정 학원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들, 다니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제 거 듣다가 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듣다가 이렇게 오거나, 뭐 좀 하니까 뭐 그만두기는 그래서 그냥 다니긴 다니다. 여기 스터디를 약간 족쇄처럼 돼 있어. 스터디원들 때문에 못 그만둔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합격을 해야지 스터디를 하려고 면접 준비를 해요?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나름대로도 정서적인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 이후에 듣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너무 고생을 하세요. 보면 하시다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요. 그것도 이건 지난해 비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는 거기는 해요. 많이 는 거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 정도에서 지난해 면접 결과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자, 총량, 면접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나오며 뭘 물어봤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타임에는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은 15분은 그렇고요.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해서 다음 타임에는 제가 드린 오픈 자료 있죠? 오픈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기출 나온 내용들만 좀 보시는 법, 수강하시기 전에 혹은 뭐 이것저것 알아보시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더 팩트를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뭐 한 짧게, 아주 짧게 좀 리뷰만 하는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있다가 뵙도록 하죠.